한민족이 걸어온 역사적 발자취에 하늘의 보살핌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하늘의 후손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인류에 대한 책무가 뒤따른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늘의 보살핌을 받는 하늘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한민족이 추구해야 할 세상은 공생공영공의 주의가 구현되는 세계입니다. 천선 사상에 따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을 현대의 시대정신으로 해석하자면 공생공영공의 주의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공생공영공의 주의 이념은 우리 헌법 전문에서 그 정신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공생공영공의 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이에 입각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바로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항구적 평화 세계의 구현, 신통일 한국을 추구하는 것은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이며 이를 위해 국제평화연대를 조직하는 일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인류를 위해 항구적 평화 세계를 구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공산주의 이념의 확산과 공산체제의 존재였습니다. 공산주의를 근절하고 민주 세계를 결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대 논리의 반공을 넘어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승공의 이념이 필요했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 세계 평화를 위해 청년을 교육하고 승공운동에 앞장서서 공산국가 지도자들과 회담에 나섰던 이유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는 1990년 4월 11일 소련 공산당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회담하면서 공산주의를 포기하도록 설득하셨습니다. 소련 연방은 1991년에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도 담판을 지었습니다. 1991년 12월 6일 문선명 김일성 회담을 통해 남북한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신 사건은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선명 김일성 회담을 통해 합의했던 이산가족 찾기,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경제교류, 남북한 정상회담 추진 등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 추진되었던 햇볕 정책과 남북 교류 협력의 기본 토대와 정책 모델은 모두 이때 준비된 것입니다. 북한의 두 개 국가론으로 인해 남북한 분단의 정서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문선명 김일성 회담의 정신을 되새겨 하루라도 빨리 남북한 교류 협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우리는 원래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나라였으니 당연히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있기 어렵습니다. 분단 8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변 정세도 급변했고 민족 내부의 통일의식도 다양하게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통일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통일은 곧 한민족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모두 각자 도생으로는 활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세습 전제 정권은 대를 거듭할수록 그 정통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대 초반의 어린아이를 후계자로 지목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씨 세습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두 의심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정권의 정통성 문제에 더해 북한 주민 경제가 피폐해지는 상황도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대부분을 핵무기 개발 등 군비 팽창에 소모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궁핍해진다면 세습 정권을 향한 주민들의 저항도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해 헌신해야 할 정치 세력과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이 상생을 위한 정책 대결이 아니라 상극을 위한 정권 투쟁으로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이 난파선처럼 침몰하는 미래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오늘의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도 성장의 신화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성장률이 점점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앞으로 경제 상황이 호전되기보다는 만성적인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역시 조만간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파국을 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각자 도생이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상호 협력으로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궁극의 대안은 남북한 평화통일입니다.
북한 주민이 자유와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고 남한 주민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경제 한반도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은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의 생존, 한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공생 공영 공예주의에 기반해서 항구적 평화 세계를 구현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한민족의 활동 무대가 한반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홍익인간 제2화의 이념에 따라 전 세계와 온 인류를 하나의 연대 의식으로 묶어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즉 국제평화연대를 강화하는 실천을 통해 민간외교 공간을 확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민간외교 공간의 확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 각지에서 평화운동에 헌신할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평화 대사로 위촉하는 활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종교, 학술, 언론,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의 협력의 장을 구축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